자, 이제 볼게 이겁니다. 우리 책은 12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주택정책부터, 주택정책. 자, 주택정책은 중요한 게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은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임대주택정책은 크게 세 개 있다죠. 임대료 규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임대. 세 번째 보조금 제도 세 개 있다죠. 항상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비교하는데 어쨌든 이 중에 대부분 다 답이 되는 건 거의 다 임대료 규제 쪽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임대료 규제 쪽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항상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가격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임대료 기준 좀 설명해보자고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시장 경제 원래 맡겨뒀을 때 이게 수요고 이 공급인데요. 이럴 때 시장에서 월세가 100만 원 되어진답니다. 이게 뭐냐? 시장 임료죠. 그런 결과 이 임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80 이상 받지 마라. 자, 이렇게 규제함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할 건 지금부터 있죠. 규제는 특히 이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건 단기, 장기를 구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부동산에서는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뭐요? 뭘가 따집니까? 공급.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가 뭐냐? 이게 단기죠. 자, 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요. 원래 시장 임료가 100만 원 되는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80 이상 받지 마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보다 이게 수요 아닙니까? 그죠? 수요가 뭡니까? 늘어난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자, 항상 수요는 뭐죠? 그런데 그럼 특히 뒤에 있는 공공임대나 보조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만큼은 한 개 한 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때 단기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좀 따져보자고요. 또 여기 있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가보자고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기존 임대주택의 월세 얼마요? 100이죠? 근데 결국은 신규 임대주택 이동하면 결국 뭐 100 주던데 이제 얼마 줍니까? 80 주겠다죠? 80을 주다 보니까 얘는 이동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런 결과 이때는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신규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그래서 기존 임차인 결국은 단기는 불리하더라. 그래서 얘들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할 것이다. 이거요. 자, 그 다음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로 흘러간다. 이 말은 결국 공급도 이제 마음대로 뭐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월세가 100만 원 돼 있었는데 장기가 보니까요. 이렇게 공급이 돼 있으면 정부가 80 이상 받지 마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요? 당연히 단기에서는 수요가 이만큼 증가되겠지만 이제 장기는 공급은 그만큼 뭡니까? 감소하겠죠. 왜? 임대인은 정상 이윤을 가져갈 때 100만 원 되는데 현재 80 이상 받지 마라 했으니까 이 차이만 결국은 손해보겠다죠. 본 결과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들려요?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공급은 뭐합니까? 줄죠. 그죠? 준다는 거예요. 자, 공급이 주는데 이때 장기를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잘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원래 현재 보니까 이만큼 뭐가 생깁니까? 수요가 더 많지 공급보다. 이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살 수 있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내 계약서 쓰긴 쓰겠는데 현재 명목상 계약서 80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아니더라 올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또 다른 이명 계약서 분명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분명히 요구한다는 말 뜻이. 그러면 결국 이 말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얘가 이 말이죠.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 이제? 100이죠? 근데 이제는 뭐 있습니까? 신규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120 아닙니까? 명목은 80 내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뭐 있으면 이게 보니까 120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존 임차인 이동하겠냐고 이거. 안 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은 이제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합니까? 이 단기 장기를 잘 구분하시라고 사실은. 자, 이럴 때 가격 몇 개입니까? 명목상 나 있는 월세 80인데 실제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각이 있는 거죠. 이 말 같으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에 표를 사러 가보니까 표는 한정돼 있죠. 살 수 있는 사람 많죠, 그죠? 불안 결과 뭐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기차표 이외에 또 다른 뭐야? 암표. 훨씬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초과 수요 발생 결국 암시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좀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공급자가 취할 행동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이 줄든지 아니면 두 번째, 자 물론 공급은 장기에서는 뭡니까?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해결합니까? 공급이 더 감소하죠. 그래서 공급이 더 부족이 더 심각해진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현재 보니까 그래도 잘 보세요. 요 단가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집 지을 때 자재 등을 좋은 거 쓰겠습니까? 그런 결과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진다 그죠? 또한 이때 보니까 자 기존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은 현재 80 받은 그만큼 손해보겠죠. 그 손해본 것만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즉 월세 주는 걸 전세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뭡니까? 다른 용도로 뭡니까? 넘어갈 것이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주택량은 뭡니까? 줄죠. 오히려. 자, 그리고 특징 보니까, 자, 특징 보세요. 이런 겁니다. 현재 보니까 뭐가 초과 수요, 초공급 수요 발생하죠. 그런 결과 암시장이 존재한대죠. 암시장이 존재할 것이고 장기에 가보니까 장기에 이거 아닙니까? 원래는 자 여기까지 시험 낼 수 있는데 단기는 보세요. 단기는 기존 임차 이동합니까? 자 임대료 규제 한 목적이 뭐예요? 한 목적. 임대료 규제 왜 했습니까? 목적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이 낮은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줄 목적이었었는데 단기는 뭐 기존 임차인을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장기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는 얘 이동합니까? 안 할 거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 자, 이건 예외예요.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런 예외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예외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에서. 만약에 보니까 시장 임료보다도 규제 임료가 높은 경우라고 시험 낸다고.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보니까 월세가 시장이 100인데 국가에서 15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에서 뭐 있습니까? 공급은 이만큼 내고 수요는 이만큼 될 거 아니죠? 초과 공급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얼마요?
100인데 150 이상 받지 말아서 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100이에 100. 왜? 이 빈집수는 어디 손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가격을 낮춰서 뭐 있습니까? 어쨌든 빈집들은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해소 방식은 뭐 있으면 원래 있는 이익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면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보다 규제가 더 높으면 초과 공급 발생합니까? 아니면 초과 수요 발생합니까? 예? 없지. 그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감소. 변화 없지. 공급은 변화 없고. 그게 답이라고. 네? 자꾸 반대로 생각하지 말고 수요 변화 없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단기, 장기 다 변화 없다고. 몽땅 다. 원래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뭡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 하시라고. 이런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시는가 하면 이런 내용요. 자, 이것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가. 이 말도 기억하시라고. 자,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수요가 얘보다 탄력은 이렇게 된 탄력이라고. 그죠? 그럼 이때는 뭐 있습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큰 거지. 다시, 공급도 얘보다 탄력이, 이게 탄력이거든요? 따라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하지. 이런 문구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 갑니다. 특히 공공은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하면요. 민간주택에서 사적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결과 이제 공공주택이 개입하면 과연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때 수요는 뭐합니까? 공공은 수요. 감소하지. 자, 공급은요? 이 기억하셔야 돼. 단기는 수요 감소, 장기는 공급 감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조금 정책. 보조금 정책은 수요 뭐합니까? 공급은요? 그러니까 자, 잠시 열어보셔야 된다고. 규제는 수요 공급이 바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반대로 뭐 있어요? 공공임대와 그 다음에 보조금은 이 자체가 반대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주택량 갑니다. 주택량은 현재 공공주택은 주택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주택 증가입니까? 네?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보조금 정책은 무조건 주택량 뭐합니까? 요건 뭐요? 증가라고. 그러니까 비교하셔야 돼. 항상. 그러니까 자, 양은 규제 감소, 공공임대주택 불변,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 증가요.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보니까 첫 번째 혜택이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 묻는 거예요. 이때 단기와 장기 구분해야 되죠. 항상 단기는 누구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과 사적 둘 다 혜택이 있죠. 장기는 누구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만 혜택이 있다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조금 정책을 좀 정리할 겁니다. 보조금. 자, 보조금 보니까 첫 번째 뭐 있냐. 맨 먼저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소득 또는 대체효과 때문에 결국은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도 뭡니까? 증가한다. 두 번째 보조금 지급
대상은 공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뭐 있습니까? 수요자에게 지급하되 수요자 지급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뭐 있습니까? 또 집세 보조. 현금 보조 같은 말이 무슨 보조? 소득 보조. 집세 보조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가격 보조입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현금 보조와 집세 보조 중에서 효용은 더 큰 게 누구예요?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누구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묻습니다. 주거 선택 폭이 자 요거 두 개요.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예요? 수요자 방식이죠.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수요자 보조이고 그 다음에 수요자 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묻고 항상 이건 주택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예요. 바우처 제도.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과연 혜택이 누구한테 혜택이 있을까 묻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혜택이 있냐 묻는 거예요. 묻는데 항상 단기일 때와 장기를 반드시 구별하시되 단기는 항상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혜택이 임대인이 장기는 임차인이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그래서 얘가 항상 이게 뭐 있으면 시험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먼저 아시고 있죠. 자, 요거 좀 제가 설명 다시 해볼게요. 실제 이런 흐름을 좀 봐볼게요. 자, 봐보죠. 만약에 보조금을 수요자한테 주면 수요자는 수요는 뭡니까? 올라가죠. 자,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은요? 단기. 불변이면 뭐 발생하지? 초과 수요 발생한 집값은요? 이 말이 이게 아닙니까? 원래 3억짜리가 3억 5천원에 이거죠. 그런 결과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은 뭐 초과 이윤 발생하죠. 그럼 장기로 흘러가면 이제 뭐 있습니까? 이때 보니까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공급이 뭐하죠? 이제 집값은 뭐합니까? 하락하죠. 그런 결과 정상 이윤 발생하죠. 자, 가볼게 이제 이 말입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와 공급 둘 다 뭐합니까? 그죠? 이 말 확인되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보조금 주기 전에 3억짜리 집이 3억 5천 뛰었지. 이 말은 집을 갖고 있는 누가? 임대인이 혜택이 있다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이때 뭐 있어? 집값 원래 3억이 다시 들어온다고 이게. 이제는 뭐 있습니까? 보조금 받았던 얘가 혜택 보게 되겠지. 그래서 단기는 임대인, 장기는 임차인 이 말 기억하라고. 과거에 시험 나온 것은 우리 전에 기출문제 풀어봤지만요. 이 말 나거든. 과거 시험 보니까 단기는 집값 올라간다. 장기는 집값 떨어진다. 이 말 나왔거든요. 나왔던 지문이 과거에. 이 말 낸다면 조만간 이 말 나온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지금부터 있는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부터 하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4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4번. 자, 4번 풀 건데요. 4번 1번 갑니다. 임대료 규정책은 결국은 최고 다 필요 없고 뭐 있습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이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실 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건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나왔을 때. 확인해서 뭐 있습니까? 원칙은 시장이 높아야 되지. 규제가 더 낮아야 돼.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 가끔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그냥 따라가시고 반대 뭐 있으면 이거인 경우 예외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현재 1번은 뭐 있습니까? 원칙 묻는 거죠? 자, 참고로 만약 여러분들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보세요.
안 되면 이런 헛병을 푸시는데 얘는 무조건 나왔을 때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와 요것만 좋은 말이야. 지문상에서 다 나쁜 말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한마디로 뭐 시장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이게. 반대로 뭐 있습니까? 보조금 중에 무조건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안 되면. 정 안 됐을 때 하여튼 헛병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규제 쪽에 좋은 말 나오죠. 다 틀린 거야.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예, 그걸 좀 보시면서. 자, 예, 거기서 이제, 예, 2번 가보겠습니다. 4번에 2번.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단기는 이것만큼 초과수 발생하지. 장기는 이것만큼 초과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과수에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주택에 대한 질은요? 예, 떨어지고. 3번 보니까 기존 임대 부동산 뭐 전환할 수 쭉 나 있는데 결국 뭐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5번 갑니다. 누가 더 커져? 자, 5번은 이거 묻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초과수에 더 커진다. 이 말은 뭐일 때? 탄력적일 때 더 커진다.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현재 규제 임료가 시장보다 낮죠. 그죠? 자, 일단 1번 가보자고. 질 떨어지죠? 자, 임차인 주거 이동을 인하여 기존 임차인들은 새로운 임차인보다 뭐 있습니까? 유리분리. 예? 그럼 앞으로 있죠. 보세요. 만약에 문제 단기, 장기 안 묻지. 그럼 무조건 이건 장기일 걸 가정해. 기본 전제가. 그럼 보세요. 현재 보니까 규제에선 기존 임차인이 유의하지. 월세 다 싸니까 이동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문제 풀 때.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이 주거 이동 전에서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보다 뭐죠?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서 더 낮은 임료를 지불하게 된다. 자, 2번 투자 기피하죠? 4번 공급량 감소하죠? 5번 뭐 이중 가격 문제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뭐 있습니까?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아직 이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보니까, 예, 이것도 결국은 정상직 묻는 거죠. 자, 그래 보시면서, 예, 1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 돼요? 네. 자, 일단 거기 있는 6번 보니까요. 예. 1번 갑니다. 임대 규제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의 임대를 규제하면요. 그만큼 주거 이동은 뭡니까?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거죠. 2번 핵심 장기적으로 공급 뭡니까? 부족하죠. 세 번째, 자, 이건 아셔야 돼. 앞으로 있죠. 뭐든지 공급이 딱 나오지. 나오면 무조건 단기, 장기 나오는 순간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이야. 무조건. 어떤 경우일지라도. 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가 없어. 공급이 안 준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공급 딱 나오는 순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야 무조건. 네? 어떤 거든지.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5번요. 자, 시장 임대를 이하로 임대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뭐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기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자, 이거는요, 좀 이따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완전 탄력이면요, 그래프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항상 공급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임대인.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좀 이따 할 건데, 우리 조세의 기본 원칙이 뭐죠?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고 능력 있으면 세금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건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나올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이건.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8번, 9번은 제가 좀 이따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쭉쭉 넘어와서 10번, 11번, 12번 넘어가고 13번 갑니다. 13번. 자, 13번에 1번 가보죠. 보조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를 말하는데, 자, 그 중에 2번 갑니다. 보조금을 주면 결국 이 임대를 경감시켜주죠. 그런 결과 실질소득이 뭐 있습니까? 상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용은요? 자, 잠시 요거 묻는 겁니다. 그 말이 임대료 보조금을 주지 않는 사람보다 효용이 커지는 거지. 다만 이때 보니까 효용이 더 큰, 둘 다 효용이 있습니다. 큰데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현금 보조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누가 혜택이 있죠? 임대인, 장기는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단기, 탄력, 비탄은 의미 없습니다. 왜? 당연히 단기는 공급 비탄력이야. 장기는 공급 탄력이라고. 그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단기는 임대인, 장기는 임차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요. 주택 임료 보지 말고 주택량은 양 요거 증가죠. 양은 증가한다. 자, 뒷장요. 14번. 자, 보조. 자, 보조 방식은 두 개 있죠. 소비자 보조는 무슨 보조? 집세 보조와 소득 보조. 자, 2번. 집세 보조죠? 집세 보조는 뭐 있습니까? 임차인 주택 소비를 뭐 합니까? 증가시킨다. 한 번 더. 이거 보세요. 현금 보조는 주택에 대한 소비를 뭐 합니까? 얘도 증가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큰 양이 증가는 누구예요? 둘 중에서. 현금 보조는 우선 집을 사니 현금 증가 아닙니까? 그럼 나는 먼저 딴 데 쓰고 남는 거에 집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집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집을 사야만 보조금 준대. 그러면 이 주택량이 훨씬 더 증가되는 방식이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물었을 때 현금 보조와 집세 보조에서 누가 주택량이 더 크게 증가될까 묻거든? 집세 보조를 가시라고. 자, 그 다음요. 3번요. 소득 보조는 결국은 쭉 가시고 어쨌든 주거순위 향상 유도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목적은 무슨 보조? 집세 보조. 자, 5번요. 소비자 보조 임대료 상승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선 시행하기 곤란하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소비자 보전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뭡니까? 올라가는데 주택이 부족한 점은 뭐야? 더더욱더 수요가 많아진 결과 집값이 더 크게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런 점은 바람직한 하지 못합니다. 자, 15번요. 자, 이제 공공임대요. 자, 단기. 여보세요, 단기. 수요 뭐? 단기 수요 감소시. 그럼 가격 뭐? 수요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이지. 장기 공급 감소 가격. 이거 묻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럼 거기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해결됐고 3번 단기주로 주택 3번 하지 마시고 4번 갑니다. 4번이 중요한 거죠. 장기주 사회 전체에 있는 4번 사적시장 임대주택 공급량은요? 장기 공급. 아니 이게 장기잖아. 장기 공급 감소야. 그 다음에 5번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사회 전체 주택량은요, 불변. 그죠? 불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다 보지 말고, 두 개만. 2번과 3번만. 자, 단기는 누가 혜택이 있다? 단기. 두 놈다. 장기는요, 3번, 누구만? 자, 거기 없던 장기는 누구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만 혜택이 있죠. 3번 가볼게. 장기는 사적 시장의 민가주택 공급량은요, 감소하죠. 그 다음에 4번, 임대료 뭡니까? 공급 감소는 임대료 올라가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장기적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중가격이 형성하여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사적 임대주택 혜택이 있습니까? 누구만 혜택이 있죠? 장기? 공공만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18번 문제. 18번.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시험 나온다고. 우리 고기 문제 18번 보세요. 나왔던 게 1번, 2번은 보조금. 그죠? 3번, 4번은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이 세 개를 다 묶어 시험 나온다, 문제가. 그래서 1번 가볼게. 주택 바우처란 것은 보조 정책 한 예다. 잠시. 자, 이제 바우처 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는데, 이 뒤에 설명에 대한 의미를 갖지 말라고. 이런 게 바우처이구나 생각하시고, 이건 단지 보조금 정책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먼저, 소득이 낮은 분 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정부가 뭐 있습니까? 어떤 지원해 줄 목적인데, 쿠폰이 있어요. 쿠폰 쪽 또는 뭐 카드. 이 카드가 있다고요. 자, 일단 맨 먼저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임대인가 뭐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하면 여기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걸 뭐 있어요? 여기 동사무소 갖다 준다고. 주면 그 계약 날짜에 뭐 보니까 얘한 쿠폰을 준 상태예요. 카드를 준 상태라고. 그래서 월세 내는 날짜에 뭐 있어요? 여기 쿠폰 카드에다 돈을 넣어준다고. 응? 카드에다가. 그럼 얘가 그 카드에 있는 돈을 찾아서 뭐 있습니까? 임대인한테 주는 방식 곧 이게 주택 바우처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저소득 계층한테 보조금 주는 한 예라고. 자, 일단 걸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보조금이 주면 주거 여건은요? 좋아지겠죠. 3번 규제는 규제되면 뭐 규제선 공급 뭡니까? 장기에서 감소하죠. 4번 가볼까요? 임대 부동산은 질적으로 뭡니까? 하락하고 기존 세입자는 이동합니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9, 20번 이런 건 해보세요. 분명히 쭉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실 것. 앞에 이 내용까지 이렇게 묶어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22번부터 있죠. 22번부터, 예, 저기 마지막, 엄청 많네. 33번까지. 자, 일단, 예, 30번까지. 30번까지가 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세요. 한 문제. 자, 이건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저 6개였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6개. 그 중에 특히 볼 건 딱 3개만 정리하시면 3개만. 자, 첫 번째 봐보자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어서 이 물건 가격이 100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항상 보니까 집에 있는 공급자한테 세금을 40원 정도 부과했을 때 반드시 공급 뭐하죠? 줄겠다죠?
자, 공급이 감소한 결과 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죠. 이 말은 원래 수요자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100원 주고 사던 걸 120원 주면 수요자는 실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은요, 옛날에 100원 주고 사는 120원 주고 사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급자가 120원 받아가지고 세금 40원 내면요,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 얼마입니까? 80원이죠. 옛날에 세금 부과되기 전에 100원 받던 게 지금 80원 손에 지니까 그만큼 공급자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뭡니까? 감소한다. 요 말만 딱 기억하시라고. 조세 부과되기 전보다 조세 부과 후에 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공급자는 더 낮은 돈을 가져간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제 거의 답은요, 여기서 대부분 나온다고. 그럼 이때 누구한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항상 보니까 조세 기차가 뭐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다죠. 이때 잘 알지만 탄력과 비탄력은 둘 다한테 세금 부과되겠지만 누구한테 세금 많이 부과됩니까? 무조건 비탄력입니다. 즉, 한 예로서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가 비탄력이고 만약에 공급이 탄력이라면 당연히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공급이 뭐 세금을 더 적게 낸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주 극단적이지만 완전 비탄력이 있고 완전 뭐가 있습니까? 탄력이 있을 때 이건 한 명이 모든 세금 내는 거죠. 그런 결과 완전 비탄력의 뭐요? 모든 세금을 부담할 것이고 거꾸로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냅니까? 네, 내지 않는다. 이 말. 즉, 이 말은 예로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세금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죠? 공급은 세금 냅니까? 안 낸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항상. 거의 대부분 답은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설명했지만 효율적인 세금은요, 앞에 설명했지만 능력 있는 것은 세금 내야 되죠. 능력 있는 게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은 반드시 임대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이 말은 임대인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일수 훨씬 더 효율적인 세금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 알고 있죠? 요건 그냥 단지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 적 있을 겁니다.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일률적 세율을 부과한다. 이게 비례세. 비례세를 부과한다면 자, 이게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형평과세입니까? 역진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모든 주택의 일률적 세금 등을 부과하면 형평과세가 아니라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즉, 이 말은 항상 약자인 수요자. 약자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자인 수요자가 뭐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죠? 그게 뭐죠? 예, 누진세 쓴다. 또는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 이런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꽤 많이 내는 문제니까. 이거 설명드릴게.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약자인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약자인 수요자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고가주택 수요 탄력입니다. 얘가 비탄력인데 따라서 결국은 공공주택은 고가요, 저가요? 저가지. 여기 얘가 현재 비탄력인데요.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만들면 얘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지. 이 말이 결국 약자인 수요자가 뭐 있으면 비탄력이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뀝니까? 탄력적으로 바뀌면 그 세금 증가 더 적다는 말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뭘 할 건가 하면 헨리 조지의 무슨 새? 무슨 단일세? 이 말 뜻이 뭔데요?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오직 어디에만?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한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세금을 부과할 때 오직 토지에게만 부과하고 절대 토지 이외에는 세금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는 뭐죠?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무슨 성? 부정성, 공급이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부정성 측면을 본다면 토지 사용 대가가 뭐지? 지대.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가 없대.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대. 단지 땅을 갖고 있으면 따라서 항상 매년마다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거 이건 불로소득이 된다. 그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불로소득만큼 세금을 부과시키면 모든 세금 누가 낸다? 공급이 현재 뭐라고? 완전 비탄력이죠. 모든 세금은 전부 다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전부 다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 재정 100% 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나오지 통과. 이게 절대 틀린 말 낸 적이 없어. 이런 거에 틀리게 말 낼 게 없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오면 그냥 통과하시라고. 결국은 장난치기 뻔한 거 아닙니까? 저기 있는 2번과 요놈 3번 이런 거 장난쳐야 되지. 그리고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유통세하고 뭐 있습니까? 무슨 세? 보유세. 네? 유통세, 보유세. 자, 이때 보니까 간연 공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과 수요 측면과 세원관리 측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자, 우리 유통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매매 관련된 세금, 취득세, 또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양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사람들은 집 내놓겠습니까? 그런 결과 시중의 주택 공급량이 동결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택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있으면 집값은요? 집이 있는 한 계속 집값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주식 등을 사지 않고 전부 다 집 사겠다, 그죠? 투기수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유통세는 부동산이 매매가 될 때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1년 동안 어느 정도 매매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원 관리가 쉽지 않더라. 그러나 이 보유세는 집을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중과세등을 부과한 결과 보유의 부담을 느낍니다. 느끼면 자기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집은 시중에 내놓는 결과 공급은요? 집값은요? 실수요죠? 집이 있는 한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이건 결국은 세원관리 용이하죠. 따라서 이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 유통세를 뭐합니까? 인하. 그죠? 보유세는 뭐 해야 됩니까? 강화시켰을 때 부동산 매매 등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진다 해서 이렇게 해서 주로 볼 것은요. 2번, 3번, 6번 이런 게 보통 답이 된답니다. 다른 건요. 나우선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는데 조금 더 본다. 요까지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요까지는. 다른 건 장난칠 문구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풉니다.
자, 22번에 1번 갑니다. 21번. 예, 1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보유세를 감면하면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겠죠. 그럼 결국 사람 집을 사겠습니까? 임대 들겠습니까? 아니, 집을 사겠습니까? 임대 들어가겠습니까? 보유세 낮춘대. 집을 사겠지.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킨다. 또 취득세를 낮추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예,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그럼 조세 부과 목적이 뭐요? 부과 목적. 그러니까 세금 알겠는데 어디 쓸 목적이야? 첫 번째, 세금보다 공무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공공사비, 정부 이용할 목적이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에 대한 재분배. 이런 거 할 목적. 소득 분배, 재분배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자원을 재분배 및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자 3번, 4번 갑니다. 예,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인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 자 5번요. 예.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세금 부담하게 되나 상대적 가격 탄력성이 낮단 말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1보다 낮은 게 비탄력이라고. 1보다 높은 게 탄력입니다. 그래서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 내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1번 조세 부과하면 공급은요. 자, 공급 감소, 집값 올라가죠. 2번 임대전에 부과된 세금 일부를 임차인이 증가시키죠. 3번 뭐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자, 4번 조세 부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고생 손실료. 자, 이거 우리 과거 26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5번 조세 증가로 인해서 수요자는 실질 혜택을 줄들죠. 반대로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실질 혜택도 줄죠.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원래 세금 부과되기 전에 수요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원. 공급자 얼마 받았죠? 100원 다 손실인 거 아닙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에. 근데 이제는 세금 부과 결과 100원 주고 살 걸 120원 샀죠. 손해본 거지. 또 공급자는 100원 받을 걸 실제 손해진 건 80원 진 거 아닙니까? 둘 다 손해본 거야. 둘 다. 자, 그 다음에 예, 25번 갑니다. 25번에 1번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조세 결정이 달라진다. 2번 공급 탄력, 수요 완전 탄력이죠. 우리 앞으로 있죠. 이렇게 나오면 잠시만요. 무조건 시험 나왔을 때 극단적인 이 말 나오지. 무조건 이 말 따라갑니다.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절대 공급은 탄력이나 비탄력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신경 쓸 내용 아니다. 무조건 이 값을 그냥 따라가라. 이거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수요가 뭐요? 그럼 수요자 세금 내? 몽땅 다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자, 그 다음에 3번 공급이 뭐지? 완전 탄력이지? 공급 세금 내? 전부 누가 내죠? 임차인이. 4번요. 4번은 공급 완전 비탄력이죠? 누가 세금 내야 돼? 임대인이 모든 세금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자,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동일한 경우는 결국 뭐 있습니까? 재산세는 반반 부담하겠죠? 참고로 이 같은 경우 절대 없어요.
일단 그냥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 D장 갑니다. 26번. 26번. 세금을 공급자에 부과하든 수요자에 부과하든 완전 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적인 아닌 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부담합니까? 네? 네.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같이란 말이에요. 둘 다 부담한다, 둘 다. 하지만 둘 다 부담하지만 결국 뭐 이 말 아닙니까? 결국 탄력과 비탄력 있다는 소리지. 둘 다에게 증가되면 그 정도 양은 달라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자고요. 2번 보니까, 예. 2번 그냥 넘어갑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예,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공급 뭐이구만? 자동? 비탄력이죠. 그럼 결국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공급자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우리 3번 밑에 해설 답 안 됩니다,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 안 되는가 하면요. 아니, 기본 전제 우리 이 말 아닙니까? 수요가 탄력을 하면서 무조건 공급 뭐요? 비탄력이야, 비탄력. 왜? 수요 반대가 공급이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3번 맞는 말. 4번 갑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공급 뭐합니까? 동결되지. 집값은? 집값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있습니까? 부과된 세금은 장기 임차인에게 넘어가죠.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도 이제 다는 보지 않고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급 뭐? 누가 세금 낸다? 공급자가. 다시. 요거 제가 버렸네. 요 말 아까 했죠? 그죠? 능력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 능력 있죠? 그 임대를 몽땅 다 세금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자 세금 냈습니까? 낸 적 없으면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자원, 배분, 왜곡 효과 발생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자, 2번, 3번 갑니다. 일렬주로 같은 비율로 세금 등을 부과하면은 무슨 세? 역진세. 자, 4번요. 4번. 고가주택의 중과세하고 저가주택 경과세. 이게 뭐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모든 주택의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역진세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무슨 세? 차등과세, 누진세 부과한 거야, 이게. 그죠? 누진세를 부과한다는 말뜻이 그라고. 그러니까 누진세 부과한다면 세금 증가 문제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OX. 맞죠? 그죠? 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고가는 중과세, 저가는 경과세는 이건 한마디로 무슨 세 된다? 형평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하시고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요. 임차인에게 증가될 현상이 완화된다. 이런 점은 꽤 시험 많이 냅니다. 28번 갑니다. 자, 28번 거기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매도자, 매수자 같이 부담이 되죠. 그죠? 28번. 이 가치란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네. 가치 마치 동일한 느낌이 자꾸 들어. 실제 이런 용어 안 쓰고 보통 뭐 있습니까? 매도자, 매수자 둘한테 부담하게 된다 쓴답니다. 자, 2번 가볼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세금이 중과되기 전보다 매도인은 실제 받는 가격은 더 낮아질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거꾸로 매수자면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진다. 기억하시고요. 3번 조세, 양도세 중과되기 전보다 주택 거래량. 자, 이거 묻는 거죠. 양은 줄죠. 공급이 감사니까.
자, 4번 갑니다. 수요가 뭐요?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세금 누구? 매수인. 자, 5번 갑니다. 공고의 완전 뭐요? 비탄력이라면 가격은 저기 뭡니까? 뭐 세금 누가 부담하죠? 공급자지. 자, 그럼 물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급자가 몽땅 다 얘가 다 부담했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다시 할게. 여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수요자가 이 세금 얼마 낸 거야? 100원 하던 걸 120원 올라가면 수요자 20원 낸 거지. 나머지 금액 누가 낸 거예요? 공급자죠? 자, 다시. 만약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40원 냈어. 수요자는 세금 냈습니까? 그러면 세금 안 냈다 이 말은 이 물건이 100원 합니까? 110원 합니까? 현재 100원 상태에서 100원 상태야. 상태인데 모든 걸 세금이 공급자 부담이 때문에 수요자 세금 안 낸 거 아닙니까? 그건 주택 가격 변화 있어? 그 말이 이게. 5번이. 자, 그 다음 29번요. 자, 29번 쭉 넘어가서 거기 뭘 보는가 하면요. 예, 3번 정리하시고. 자, 양도세를 중과하면 뭐라고요? 동결효과 있죠, 죠? 자, 4번 갑니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이 세금을 뭐하면 더 적게 내지. 탄력성이 높다는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뒷장 갑니다. 31번. 자, 31번 이제 31번을 보니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묶었어.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31번 공급 뭐요? 완전 비탄력 전부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공급자가. 2번 갑니다. 규제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높다. 이건 예외상입니까? 일반상입니까? 예외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야죠. 3번 규제는 무조건 나쁜 쪽이에요. 이건 결국 앞에 단기 장기 없지. 없으면 무조건 장기. 기존 임차 이동 안 한다. 한 번 더. 기존 임대주택은? 아니, 기존 임대주택은 장기는 기존 임차인은 유량기를 이동하지 않지. 그러면 기존 임대주택은? 구분하셔야 돼, 이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 헷갈리지 말라고. 응? 기존 임대주택은 그만큼 월세 등이 떨어진 결과 손실 보니까 월세 등을 주지 않고 전세 등을 바꾼다는 거예요. 얘는 임대주택 이동하겠지만 임차인은 이동 안 해. 요걸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요. 예, 4번. 보조금 준 거죠. 소비량 뭐합니까? 다른 주택 소비량도요. 예, 5번 갑니다. 주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소비자 보조, 공급자 보조. 소비자 보조.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측에 32번 가볼게요. 32번. 자, 조세 부과는 조세 감면과 달리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발생. 그럼 잠시 조세 감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세금 깎아지면 집을 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은 싸? 비싸지. 그런 걸 있는 놈은 객집 사거든? 그러니까 소득인데 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게, 감면해지면. 그죠? 그러니까 집은 워낙 비싼 고가가 되어진 결과 그만큼 뭐 있습니까? 조세 감면하면 집값 수요가 격증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주택 가격은요? 올라간다면 이게. 그 집을 산 사람만 계속 이걸 본다고, 이게. 그런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2번. 자, 지역지구 왜 한다고요? 외부
불경제 재갈 목적. 토지 언행전 지가 상승 유발됩니까? 되죠. 자, 네 번째 개발권이 양도가 남용되면 지역 지구제 와해되죠. 이 말은 효율성 문제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수요가 뭐야? 비탄력. 공급이 탄력. 누가 세금 더 많이 내? 수요자가. 그래서 임대주택의 전세가 더 부과되었다면 부과된 만큼. 이건 좀 야비한데요.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이 말이 맞으면요. 40원 부과했지.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은 140원 돼야 돼. 부과된 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했으니까. 그럼 결국 수요가 뭐 돼야 됩니까? 완전 비탄력돼야지. 완전 비탄력. 그죠? 그러니까 뒷말이 그 말이에요. 부과된 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모든 세금 수요자 부담이다. 말 뜻이고요. 약간 좀 야비한데 아주 극단적인 시험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는. 예, 그려보시고 나머지 33번 해보시고요. 예, 자, 좀 쉬었다가 보자.